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간 텐션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약간 텐션이 아니라 아주 많이 올라갔는데요. 잠시 한숨을 돌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이것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핏대가 올라가는, 텐션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닐까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이 한덕수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한덕수 때문에 생긴 외신 보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한참 또 핏대 오르지 않을까 살짝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네, 준비했습니다. 핏대 오르면은 또 진정해 가면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외신이기 때문에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는 금요일 날에 찾아뵀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당겨서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참 마치 짠 듯이 미리 짜놓은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한꺼번에 보내줬고 심지어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그게 이상했어요. 예, 대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덕수가 뭐 사퇴하겠다, 그리고 출마하겠다, 이거가 방송으로 또 실시간으로 바로 또 나왔습니다. 끝나자마자. 그걸 보면서 이것들이 짰구나. 네.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참 이걸 뭐라고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매국노 한덕수 너무 멀리 간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국민은 지금 최대의 위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위기인데 한덕수는 그걸 돈벌이의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출세의 그렇죠.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위기가 한덕수한테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인간이 지금 뭐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 모양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요. 예, 저희가 이걸 준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것이 나온 거는 있지만 그 영상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덕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100일 기자회견 때 기자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했던, 그러니까 되게 캐주얼하게 답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한 40초 정도 되는데 이거를 꼭 우리가 공유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꼭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꽤 의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만 보면은 얘네들이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고 짰다. 네. 정말 얘들이 짰구나. 이것들이 짰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계획하고 이제 사법부와 그 한덕수 측의 이제 행정부가 그러니까 그들만의 기득권까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헤치지는 못했지만 이것들이 외신을 지금 작업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그들은 미리 만들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것을 사실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 측에서도 기회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한덕수의 이런 지금 발언 자체가 미국 측에서는 대한민국 되게 만만하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잘 됐어. 얘들 지금 몸 달았어. 그렇죠. 얘들 지가 대선 나가려고 지금 몸이 달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이용하면 돼.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네, 한 40초 정도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다가 또 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South Korea specifically, they've said that they probably won't be able to make a comprehensive deal until early July because of their elections. Japan also has elections. And to what extent are domestic
factors complicating your efforts? Canada just had an election. You know, are you seeing that you might have to think about delaying the 90 days? Well, I would actually take the opposite tack, that I think from our talks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to show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So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처음에 and then I want to ask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우리 물어보고 싶다. 한국 정부는 선거 때문에 아마 7월 초까지는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협정하는 가운데 7월 초까지는 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말이 다르냐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아까 그 여성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것은 그 미스터 베센트가 뭐라고 했냐면 재무장관입니다. 베센트가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봅니다. 네,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따가 좀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겠지만 내가 우리를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협정에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니 한국 정부는 이 틀을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돌아가서 이거를 선거를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협정을 끝내려고 한다. 이 대답을 한 겁니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기자가 묻는데 야 한국 가니까 대선 남았잖아. 네. 그 대선 끝나려면은 90일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연기할 거지? 그럴 생각이 그렇죠. 있냐? 그러니까 아니 뭐 하려고? 우린 반대로 보는데 걔네들 지금 몸달았어. 네네. 대선 전에 뭔가 성과 내가지고 네네. 선거 쓰려고 그러더라. 네, 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네, 맞습니다. 이게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조금 톤 다운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까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아니 이거요. 이따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블룸버그를 보면서 조금 텍스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많이 톤 다운했는데도 네, 그 정도 매우 민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톤으로 봤을 때는 점잖게 보이지만 이게 그들이 말하는 영어식으로 봤을 때는 매우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미국 그다음에 탄핵 이 문제에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은 많이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는데 네. 한덕수는 이것을 이용해서 대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예요. 이거 미국과의 협정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대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유가 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몸달았어 그들이 몸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절박해, 그들이 더 간절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간절하다. 네, 맞습니다. 자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블룸버그죠? 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특히 한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 베센트 발언이 여기 이제 워딩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these government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그러니까 trade deal,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정부는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미국과의 무역 협정의 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they go into 왜냐하면은 before they go into election 선거하기 전에 좀 원한다. 그리고 정말 여기 좀 이것도 좀 민망한데요. to show 보여주려고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successfully 성공적인 거를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참 이것만 해도 되게 민망합니다. 그 뒤는 더 민망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this government가 네. want to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트레이드 딜을 다 끝낸다기를 바라고 있다는 맞아요. 건데 선거 뭐 하기 전에. 전에 before가 they go into election
선거 들어가기 전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투쇼야. 맞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these governments라고 해서 복수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복수는 이제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한국인데 아까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영상을. 네. 특히 한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저 영상 우리가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편집하지 않고 그 부분만 도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세 국가를 같이 통틀었는데 우리가 직접 발언 들은 거는 딱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한국은 지금 대선도 할 거고 네. 90일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뭐 프랑스 뭐 카나다도 있고 뭐 일본도 있는데 네, 네. 뭐 걔네들 지들이 더 몸이 더 달았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약간 좀 물타기를 하긴 네. 했으나 한국을 딱 지목해 놓고 맞습니다. 말을 했다는 건 뭐 분명한 것 이제 같아요. 두 번째 텍스트를 보면 여기서 몸이 달았다, 막 되게 막 더 간절하다라는 것이 네. 이거 진짜 웃깁니다. So we are finding 우리 발견했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번역으로 하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게 지금 의역하는 건 있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딱 캐치했다, 발견했다.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입니다. To 이게 뭐냐면 더 그들이 킨이 이제 간절한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더 간절해. 뭐 하기를? To come, 와. To the table get 이십니다. 그러니까 협상하러 오기를 그들이 더 간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this done 그리고 끝내. And then 그리고 go home 그들한테 돌아가. 그들 집에 돌아가서 그들의 국가에 돌아가서 campaign on it 이거 이제 캠페인 하려고 그래. 그러려고 킨 아주 그냥 간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이런 거보다 어떻게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까? 너무 민망합니다. 정말 가관이다. 네. 도대체 미국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자체로 이미 탄핵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최상목이가 가서 이렇게 한 건데 진작에 최상목을 탄핵했었어야지 이 상황이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나라가 위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난 게 4월 24일 날 2+2라고 해서 고위급 통상 협의가 있었던 그 내용을 이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때 얘네들은 대한민국이 더 간절하구나. 협상을 빨리 끝내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걔는 finding이라고 표현했지만 캐치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요. 파견된 인원이 60명이었습니다. 아주 대규모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내용이 뭐뭐이다라는 키워드만 우선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키워드만 봐도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세 완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선업 기술협력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뭔데 조선업 기술협력까지 거기에다 다 때려 넣습니까? 거기에 미국산 그러니까 LNG 액화가스를 수입 확대하는 거, 수입을 더 확대하는 것까지 넣고요.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이들은 넣습니다. 그 디지털 서비스 그러니까 규제 다 완화,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통상 정책 이걸까지 전부 다 일괄 대상, 일괄 그거 우리가 협상 대상 협의로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관세 가지고 한국을 목을 조이면 한국이 우리 열어달라. 이것만 포인트로 해야죠. 다 열어줄 거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주겠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열어줬습니다. 전부 다 열어줬고 지금 현재 분야별로 제가 언급드린 분야별로 실무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고 제주에서 5월 15일, 16일 에펙이 열립니다. 그때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왜 5월 중순까지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미국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6월 3일날 선거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잖아요. 우리가 급하면 미국에는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덕수와 최상목은 그거에 따르는 사람들이다.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급할 건 원래는 없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한 거야 실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선거 전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엄청 급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건데 선거 전에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덕수한테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럼요, 맞습니다. 최상목한테만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들이 뭐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덕수가 지금 미는 것은 나 영어 좀 해. 나 CNN 통역 없이 영어 좀 인터뷰했어.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기득권이라는 거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협상하는 거 내용을 보면은 현재까지 보면은 다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경제 안중에도 없고 국익의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한덕수가 이런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한덕수의 워딩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 화내실 겁니다. 한미 간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가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 한덕수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지 정치적 위해서 쓰는 건데? 옛날에 참 이게 국익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이게 그 누구의 이익도 아니에요. 그 이익 누구의 이익도 아니고 단지 한덕수의 이익인데 한덕수와 최상목의 이익인데 이것을 국익이라고 포장을 하고 지가 그럼 지가 뭐야? 지가 국민이야? 국가야? 뻔뻔스럽네요. 너무 뻔뻔합니다. 이러면서 국익하고 막 국민 이렇게 외치는 그 입이 너무나도 마치 윤석열이 툭하면은 법치 외치는 것과 똑같고요. 한동훈이 툭하면 공정 외치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치고 국익이고 뭐고 간에 자신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일 때 흔히 쓰는 미사여구이지 절대로 국민과 법치와 그렇습니다. 공정을 생각하는 놈들은 아니라는 게 네. 다시 한번 이게 두 번째 순서라서 네. 핏대를 안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눌러도 이 정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관세를 완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덕수가 관세를 완화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겠는데, 철강, 반도체, 특히 이제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강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를 품목별 쿼터제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제한이 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조선업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세 최강이라고 또 봐도 됩니다. 이 기술을. 그런데 이거 기술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술 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되게 절박하게 기술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주요 쟁점 어떤 분야에서 딜을 할 수 있는 걸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지선거 때문에 풀어놓겠다. 농산물 개방에 정말 뒷목을 잡았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금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국산 농산물은 이제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맞아요. 여기에 또 뭘 하겠다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일괄거래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배려하고 트럼프 정부의 호의를 베풀면서 그냥 우리가 협상할 주머니를 전부 다 거기다 완전히 다 풀어넣은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국익이 아니고 본인의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선이 관세에만 가 있기 때문에 관세만 우리가 세게 안 두들겨 맞으면 나머지는 다 내줘도 된다. 아이고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요딴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그거 어떤 나라도 이렇게 협상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지금 어느 나라도 90일안에 협상 끝내겠다는 사람이 없어. 왜? 자칫 잘못하면은 트럼프가 네. 아웃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참 선거 지겠다. 네. 라는 지금 반발이 일고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서서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은 우리 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시간은 우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의 패거리의 우리는 정말 그들입니다. 딱 정말 그들이에요. 근데 참 이래놓고는 한덕수는 오늘 또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이제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우리가 그 결과를 듣고
솔직히 이제 기자님과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멘붕이 왔잖아요. 멘붕이었잖아요. 한 2시간 정도는 정말로 끝나고 2시간 정도는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네. 있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덕수가 사퇴하고 출마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라이브로 나왔습니다. 이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사전에 솔직히 짰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 장 기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셨을 때 전 속으로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후배니까 네 그렇군요 말씀은 드렸지만 속으로는 설마 거기까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고 한덕수의 바로 그 결과 끝나자마자 대법원 결과가 끝나자마자 한덕수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하는 걸 보고 짰다. 이게 누가 봐도 가능하구나. 짰다잖아요. 이 기득권이 아직 이렇게 정말 단단한 어떤 쇠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외신 보도입니다. 한덕수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외신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막 다 깔았습니다. 다. 보니까 US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우스 코리안 액팅 리더 그러니까 액팅 리더가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권한대행 그러니까 그 resigned가 그 뭐 사퇴했다. 근데 he will run for president 그러니까 그 대선에 출마하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뭐 사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덕수 say he resigning amid report he will run next month's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다라는 서브 타이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한덕수 사퇴했어.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 이 키워드가 오늘 외신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네. 이재명 대표는 중대한 고비를 네. 맞게 됐고 뭐 갑자기 한덕수는 화를.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인상을 뿌리 만든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한덕수 혼자 살 일이 아니라 조이대와 짜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양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이 새끼들은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새끼들이니까 변수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거든요. 근데 매번 야 이제 한덕수 신경 안 써도 돼. 다들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보세요. 결국 나라 말아먹고 선거 말아먹고 지가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이 언론 보도들 보세요. 이게 보니까 AP통신 계속 지금 받아쓰고 있던데 네, AP통신 이제 다음 이제 보니까 네네. 윤석열 그러니까 한덕수 쪽에서 일부러 이걸 그냥 뿌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AP통신도 있고요. 혹시 있나요? AP통신도 있고 그리고 The Economic Times 여기도 당연히 똑같이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당연히 아주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도 나가고 있고요. 네. ABC 뉴스 또 US 뉴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는 당연한 겁니다. 한덕수 사퇴했어, 대선 출마해. 한덕수 사퇴했어, 대선 출마해. 가장 유력한 보수 진영의 후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전부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보도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제가 언론사마다 그냥 쭉쭉 언론사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더 많아요. 더 뭐 많은데 있나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언론사는 다 아실 만한 정도. 정치, 그러니까 외신 보도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많이 들어봤다 정도만 제가 지금 뽑아낸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보니까 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이제 한덕수가 사표를 냈고 네. 대선에 출마할 거고 네. 유력한 대선 후보다. 네. 뭐 이게 그냥 다 쫙 네. 깔았네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하는 건데 딱 그 영어로 된 걸 보잖아요. 그럼 프레지던트 한덕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 눈에 다 띕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언론 플레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전을 짰다라는 것이고 아니, 분위기 그러니까요. 조성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재명 그 판결이 먼저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가 이어서 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바로 제가 이거를 다 찾았는데 한덕수가 훨씬 더 많이 도배가 됐어요.
다 도배가 됐어요. 뭐가 이상하다. 이거 외신도 작업해놓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AP통신 다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AP통신 그 기자가 그 검은 머리. 네네 한국인 기자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죠. 네. 검은 머리 외국인. 네. 그러니까 한국인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그냥 이름도 한국인이에요. 그냥 네. 그 기자가 쓴 기사가 다 도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 뭐 이코노믹 타임즈, ABC 뉴스, 뭐 US 뉴스, 뭐 이런데 다 도배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짜고 움직였다. 뭐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은 작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외신도. 여기 ABC 뉴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 형진 김 어소시에이트 프레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AP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AP통신 기자가 김영진입니다. 이 기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악의적인 보도의 근원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검사들이 하는 언론 플레이와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문재인 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도 검사발 기사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어가 한국의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AP통신에서 이거를 가장 발빠르게 썼고 이걸 받았었고 다 많이 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뭐 르몽드에서도 AP통신 이거 받아갖고 쓴 거 같고 저는 지난주에 좀 충격이었었는데 이번 주는 한덕수에 대한 찬양 기사로 네, 마치 외신만 보면은 한덕수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럼 좀 보여지게끔 모양새는 그렇게 갖췄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탄핵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제가 너무 나이브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계속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도 뭐 한덕수 탄핵까지야 뭐 이미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미 대선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뭐. 됐는데. 근데 그리고 그 이제 선배님께 한덕수와 최상목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때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항상 계속 얘기했던 것이 수싸움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수싸움 네. 우리가 무조건 진다고. 네. 쟤네들은 목숨 걸고 덤비고 있고, 쟤네들은 지금 여기서 이재명한테 권력을 내줄 경우에 자신들이 죽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희한한 수를 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희한한 수를 못 쓰게 하려면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긴 놈은 반드시 쳐내야 된다. 얘들이 그냥 문제 일으킨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지르는 것들이다. 사실 계속 지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에서 막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여기에서 막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는 것이 헌법재판관들 2명 마지막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안 됐잖아요.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빨리 앞당겼다면 그래서 최상목도 탄핵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탄핵을 해버렸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시간을 질릴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겠는데 딱 한 달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있을 때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요. 갑자기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거를 결정을 내는 것도 이상하고 네. 한덕수가 출마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거기 바로 외신이 붙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건 얘네들이 짰던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3월 달에 항소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석정 판결을 내서 이재명을 아웃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삐끗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 거고 결국에는 이번이 이재명을 아웃시키지는 못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아주 대선 가도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게끔 걸림돌을 만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SNS를 보면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른 후보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플랜 B처럼 해놔야 된다. 다른 후보를 그러니까 플랜 B가 다른 계획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플랜 B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아놓은 덫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 만약에 조국 대표라도 있으면 그 얘기가 맞을란지도 몰라요.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누구를 내세울 건데? 근데 죄송한데요. 그래, 이제 그 기자님은 기자님이시고 저는 그래 민주당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조국 대표님 훌륭하고 좋은 분이시죠. 근데 조국 대표가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후보 플랜 B는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걸어놓은 그 프레임의 덫에 그대로 우리가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건데요. 상태에서는 네, 참 난감한 그게 이럴 때 없게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절박하게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정말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기득권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외신까지 같이 해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이 만든다. 이거를 우리가 꼭 네, 같은 마음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네. 그건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조용히 하고요.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방법이 참 없어요. 이건 방법은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최대한 빨리 돌파하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맨날 있잖아요.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다라는 말 하는데 왜 맨날 나이브하게 굴어? 한두 번 당했으면 됐지. 한덕수한테 지금 두 번째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점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심우정한테도 한번 당했잖아요. 지규현한테도 한번 당했잖아요. 다 나열하니까 진짜. 몇 달 사이에 아유. 없어도 될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변수들이 사실 하나로 모아져요. 최상목이 됐든 한덕수가 됐든 내란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낌새만 있어도 가차없이 날려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어요. 그 점이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참 최상목은 한덕수는 마지막까지 할 거 다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얘 조금 전에 이제 12시 넘어갔는데 네. 12시 조금 전 넘어갈 때까지 한덕수가 네. 권한 대행이었대요. 12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최상목이 대행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최상목 지금 어디 가 있어? 미국 가 있어. 지가 대빵이야 이제. 그렇죠. 지 맘대로 협상하려고?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빨리 탄핵해야겠네요. 그렇죠. 봐요 이봐. 지금 최상목이 장관인 상태에서 미국 가 있으면 자기가 도장을 못 찍어. 한데 지가 이제 권한 대행이야. 미국 가 도장 찍고 와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 이제. 아니 이들은 대한민국 지네 거야. 지네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 세우고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점을 되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 노동조합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노동조합을 할 때 무슨 생기냐면은 노조위원장을 날려. 회사에서 날리면은 그러면 권한대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권한대행을 맞게 꼬셔. 그래가지고 얘한테 엄청난 뭔가를 줘. 그래가지고 걔는 또 사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회사 쪽에 홀라당 가요. 그러면 넘버 3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네. 사실 되게 약해. 흐물흐물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하자는데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조가 박살나고 뭐 노사협상 개판다고 한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딱 그 타이밍 들어가는 거야. 제가 계속해서 변수를 줄여야 한다. 변수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노조위원장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제가 관세 완화 잠깐 받고 관세 완화 그냥 정말 조금 그거 하나 받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우리가 농수산물, 뭐 LNG 전부 다 식민지 되는 거야. 미국이 식민지 되는 거야. 조선업 기술도 뺏기고 지금 미국이 카나다, 그린란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게 자기들 52번째, 53번째, 54번째 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지도 몰라. 알래스카 62조 원도 투자하라고 할 겁니다. 진짜 이 상황 정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들은 중장기 국익을 해치는 인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조금 전에 네. 민주당에서 최상목을 탄핵을 했어요. 법사위 지금 의결을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본회의 바로 넘겨야 이제 되겠는데요. 본회의로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네네. 이번 주 안에 탄핵이 되는 거고 지금 탄핵 발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더 어떻게 네. 협상을 강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일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빨리 최상목을 빨리 탄핵, 최대한 빨리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언론 근데 기사 진짜 또 탄핵 꺼낸 민주당? 그럼 이 상태에서 탄핵해야지. 니네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꼭 제목을 그렇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안 나온 걸 고르려고 그랬는데 없어. 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해도 또 탄핵, 역풍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했잖아. 그러니까 할 거 빨리 끝냈어야 된다는 옳은 거예요. 이왕 할 말씀입니다. 거. 진짜로. 네. 그럼 지금쯤 우리는 안정적으로 대선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쟤네들은 미친 척하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한 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하나도 봐주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레닌이 비타협적으로 하라고 절대 조금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맨날 철회 규율 얘기했는데 제가 맨 처음 그 책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을 때만 해도 진짜 짜증나 이렇게 했었다고. 무슨 맨날 철회 규율이야. 사람이 뭐 그 협상도 하고 해야지 뭐 이랬는데 요즘 보면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분노를 토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계속 싸워야지 뭐.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